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간 자식이 온몸에 멍이 든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에 보낸 자식을 둔 부모님들 남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때리다 기절하면 수액 주사를 놓고 깨어나면 다시 폭행하는 가혹행위가 군대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발생 시점이 4월 11일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틀 뒤인 4월 9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7월 31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그러한 사건입니다. 군 간부가 부패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부모의 면회를 막았습니다.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이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해자인 사병도 선임병이 되기 전까지 극심한 구타를 당해온 피해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일이 가해자들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또 왜 같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이런 뒤틀린 운명의 시험대에 서야 하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이 사건 발생 2달 반 후에 일어난 6월 21일 22사단 총기 난사 사고도 예방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타의 대물림, 항거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 내에 존재를 하고 은폐될 수 있는 것인지 국방부 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그 당시의 국방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의 마음 운운하면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 의무를 마친 전역 사병들에게 희망 준비금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고사하고 군에 보낸 자식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우리 자식들과 엄마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얘기하고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어떻게 보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권 새누리당이 탁자만 치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인가요? 약속도 책임도 대책도 없는 정부가 국민을 불안과 불신으로 내몰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 장관 모시고 원내 대책회의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이신 우영구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한 사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재난에 불안한 사회고 또 원전을 비롯한 산업 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한 불안한 사회이고 또 생활 불안, 소위 학교 생활이나 병영생활, 특히 병영생활에 대해서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없는 불안한 대한민국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군내 가혹행위는 매우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에서 지난 2002년 2월달에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 계획이라는 종합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에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내 가혹행위가 이제는 거의 살인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은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구조적으로 2002년 2월 달에 세워진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 계획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 발간했던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서 아마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두 번째, 이번에 책임자 문책 범위가 너무나 지금 현재 연대장까지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되겠다. 지휘관에 대해서. 특히 은폐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질적으로 나쁜 문제다 해서 책임자 문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군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상해치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그 정황이나 내용을 보면 한 달 내에 거의 살인이 예정되어 있는, 사망이 예정되어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 내용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상해치사로 우유할 문제가 아니다. 살인 행위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도 이번에 장관께서 군검찰 관계자를 불러서 자세한 그 기소 내용을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3군 사령관 4군 장군 출신이신 우리당의 백훈기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장관, 대구의 적이죠? 군대 내에 가혹행위든 잘못된 군대 문화, 이것이 저는 적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군에 대한 신뢰가. 동부전선의 GP 총기 사건, 그거보다 보니까 더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자체 부대 정리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약 4천여 건의 학폐습이 잔존하고 있다. 이게 부대인단 결과에 나옵니다. 지금 자식을 군대에 보낸 우리 국민들이 공황에 빠져 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요즘 지역구에 가면 얼굴을 내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적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내부의 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장관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그런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군에 보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아버님, 어머님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관의 소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군의 기강과 장병의 인권 서로 양립하고 우리 군의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비판받는 우리 군의 경영문화가 인권의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7일날 4월 6일날 발생한 고 윤일병이 4월 7일 희생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한 조사는 사단의 검경, 또 사단의 검찰이 수사를 해서 현재 재판에 진행 중에 있고 3심까지의 과정이 거쳐졌고 지금 네 번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군이 고의로 은폐를 하거나
그거는 저희들은 없었던 것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 조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이 헌병, 검찰, 또 군의 수뇌부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리얼한 실제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적시에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에 따른 조치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서 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분노하시고 질책하시는 그런 것을 깊이 명심해서 조치를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 말씀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군의 수사 기록을 유가족에게 전혀 공개하거나 열람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이 됩니까? 군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건 관계자한테만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가족이 왜 사건 관계자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권단체에 의해서 폭로되어가지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군이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건이 드러난 대로 공개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발본색원 하겠다고 달라드렸어야죠. 그런데 유가족에게조차도 수사기록을 넘기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폐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발본색원 합니까? 지금 말씀 진도과 관련해서 수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명철 대표님, 군 법무관 출신이시죠? 네, 국방장관께서 군을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모범지대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사건은 60년대식 사건입니다. 60년대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에서는 원인 분석에서부터 사후 대책까지 똑같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군 병사들의 인권의 문제를 이제는 민간에 개방할 때가 됐다. 민간에 개방해서 민군 합동으로 항상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이걸 도입해서 상시 감시 체제가 되고 관리 감독하는 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따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그 사고를 제가 육군에 지시해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여 명의 민관 전문가들 또 강정의 부모님들, 전역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이런 분들은 명령문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강정에게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근본적인 신체적인 마련하는 자, 우리 다음에 국방위원이신 김강진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이게 윤일병의 모습인데요. 과연 이 사진을 보고 장관님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모두 발언하실 때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의 성찬이 그만 둬야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4월에 조사를 하셨을 때도 4월 한 달의 전수조사에서만 3,900건의 폭력사건이 있다고 국방부 스스로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고요.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라 그래서 오고 급여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면서도 충실히 복무합니다. 근데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하나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휘서신 하나로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현재 사망자 처리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그러니 결국은 죽은 사람을 병신 만들고 얘가 원래 죽을 놈이었다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그대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제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저 장관은 지휘사실 내리겠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후에 상임에서 더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아까 그와 같은 자, 김현미 우리당 국내 수석부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애는 제대를 한 지가 1년이 좀 넘었고요. 작은 애가 4월 30일 날 서울전선 집회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살이 떨려요. 아까 이 얘기하실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셨죠? 엄마들이 애들 휴가 나오면 뭐 하시는 거 아십니까? 애가 자고 있으면 머리부터 발까지 팍 열어봅니다. 밥은 제대로 주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군대에서 아이들 입히는 메리아스 한번 보세요. 그 노숙자도 안 입는 겁니다. 다들 요즘 군대에서 애들 관리하기 힘드시다고 하죠. 애들 다 그냥 이렇게 키웠어요. 군대 갔는데 휴가 나오면 어디 멍든 데 있는지 다 찾아보는 게 부모들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책임도 안 지고 지금 청와대에 가서 안보실장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말로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보다는 엄마 누구 하나 이 일이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저 내 아이가 이런 일 안 당하고 안 다치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군대 보내겠어요? 당시 장관을 비롯한 군의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무슨 부대장 정도 가지고 될 일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 이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 듣고 회의를 2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책하시고 국민위에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명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군 지휘관 장관에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이 생각을 바꿔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군의 경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장관의 도움을 다할 것이다. 자, 이상으로 네, 원내대표님. 지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게 다 은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은폐 축소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 이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합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장관님께서 뭐 말씀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시지만 이제 과연 그 말씀을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위가 예정돼 있고 하시기 때문에
국방이나 하셔서도 이렇게 말의 성찬만 하시지 말고 진심으로 느끼시고 진심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니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청와대에 가 계시지만 국방장관 하실 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도 은폐 축소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이 국정수사 계획서에 의하면 국정수사 청문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정조사 청문회 계획서가 채택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늘 청문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이 당초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약속했었던 청문회 증인과 관련한 합의사항, 즉 청문회의 증인은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이때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 사건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런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든 당사자인 유정보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출석을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또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줄 핵심 증인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함으로 해서 증인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구조 작업이 한 축이 되고 또 하나는 구조가 실패하게 된 데에 대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또 한 축이 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최후의 책임이자 보루인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 가지 축 중에 두 가지 축에 대한 증인 채택에 거부함을 해서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단순 구조 실패로 지금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증인이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한 대로 모두 채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반드시 청문회는 국정조사 기간인 8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여야 간의 간사 협의 그리고 대표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반드시 8월 30일 이전에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선 대표의 정책위원장 국방부 장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군 수사 검찰 제대로 됐는지 또 수사 기록이 왜 유가족에게 제대로 보여지지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많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즉각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우리 새누리당에게 공식적으로 열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과정이 투명하게 가족들에게 공개됐는지 이런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책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중에서 법사위 개최를 꺼리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장이 지금 법사위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이 사건은 오늘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토대로 해보면 국방위, 법사위, 그리고 국회 운영위 이렇게 세 곳의 상임위가 열려야
진실 규명이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 곳의 상임위를 7월 국회에서 가동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